안녕하세요, 큐제튜브입니다. 오늘은 큐제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바이크 라이프를 위하여 방어운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시선을 기준으로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불행을 경험하시는 라이더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 개인적인 주관을 담았습니다. 오토바이는 측면 추돌 사고, 정면, 후방을 포함해 피할 곳이 없는 모든 상황의 충격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비접촉 사고에서조차도 슬립이라는 위험 요소가 존재하며 슬립 혹은 어린아 내장 기관에 충격을 받게 될 경우 라이더는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죠. 이러한 사고는 누군가의 가정에 씻을 수 없는 후회와 고통을 안겨주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바이크 라이프 생활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라이더들에게는 방어운전이라는 합리적인 운전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사실상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방어운전이라고 하면 무조건 속도를 내지 않고 늘 브레이크를 잡으며 섰다가 멈췄다가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상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을 하다 보면 도로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서행만을 고집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브레이크를 잡는 것은 오히려 라이더 혹은 보호해야 할 보행자를 더욱더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방어운전을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오토바이 라이더로서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러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 어떠한 것들을 더욱더 신경 써야 하는지 저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과 안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방어운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 부탁드릴게요. 보통 오토바이의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 바로 이런 류의 좁은 교차로나 사거리 등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오토바이의 무리한 신호위반이나 과속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런 식으로 우선 통행 차선을 무시하며 오토바이라면 그냥 무조건 밀고 들어오는 차량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앞에 이 차량 또한 제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직진 우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앞 차량이 그것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했어요. 차량에 타고 있는 분이 노인분이셨는데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차를 움직였죠. 바로 이 상황에서 어떠한 라이더분들은 굳이 좁은 차간으로 추월을 시도하거나 급가속을 해서 차량보다 먼저 통과하려는 행동을 취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 행동은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죠. 이미 한 차례 배려를 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가 무사하게 통과하게끔 배려를 해줄까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다가 결국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정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사건이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한 지금 상황도 저는 신호를 잘 받아서 주행을 하고 있었지만 신호가 끊어져가는 반대편 차량에서 한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을 해오며 자칫 위험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죠. 오토바이에 만약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을 했다며 CCB에 휘말려 정말 피말리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도 오토바이는 자기 신호라고 무조건 안심을 하고 지나가기보다는 황색 신호등에선 뿌리물기 차량이 언제든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해야 합니다. 자기 신호라고 해서 배짱을 부리다가 차량에 들이받치면 결국 죽거나 불구가 되는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겠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황색 신호에는 정차를 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급정차를 하게 되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게 되거나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속히 지나가려는 차량이 많이 있는 편인데요. 신호가 바뀌었다고 안심을 하고 자기 신호라고 바로 질주를 시작하는 것은 정말 좋지 못한 운전 습관이에요. 교차로가 크고 작건 항상 신호가 바뀌는 그 타이밍을 조심해야 하고, 또 어디서든 차량이 방향을 바꾸어 자기에게 돌진해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주행을 하다가도 갑자기 밀고 들어오거나 자기의 차선으로 급격하게 변경을 해오 들어오는 차량들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도 고속이나 중속 주행을 할 때는 미러 또는 차량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주며 주변 차량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에는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도로로 나옵니다. 운전하는 시간조차도 바빠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 쏟아지는 졸음을 참고 목적지로 향하는 사람, 가스라이팅을 하는 애인 때문에 운전하면서도 계속해서 카카오톡을 보내야 하는 사람, 음주운전자, 고령자, 고문관, 분노조절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병든 사회인 등 이런 사람들에게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호받고 배려받기란 거의 불가능해 가까운데요. 돌발 상황의 경우의 수를 파악하고 예측을 하는 것이 방어운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만 여유 있는 속도로 전체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면 앞이나 옆, 심지어 후방에서 오는 차량의 조금 이상한 기운도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때 차창 너머로 보이는 운전자가 휴대폰을 들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막 가슴을 부여잡고 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대처를 반사적으로 할 수 있게 되겠죠. 차량에 주의를 준다든지 잠시 정차할 곳을 찾아 난폭한 차량이
상대방이 먼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잠시 기다리던가 순간적인 가속을 이용해 위험한 차선을 벗어날 수도 있겠죠. 소위 나는 잘 가고 있으니 상관없어, 나는 서행하고 있으니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난 잘못이 없어, 저 차가 잘못한 거야, 이런 마인드는 방어운전을 방해하는 최악의 요인이 됩니다. 세상은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뒤엉켜서 살아갑니다. 내가 항상 조심해도 위험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디에든 존재하고 있기 마련이죠. 늘 관찰하고 예측하고 또 평소에 잘 된 훈련으로 예측을 하며 항상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큐제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만족하고 행복한 라이드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큐제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케이. 자,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재산과 멘탈을 이제 방어하기 위한 또 한 가지 깨알 팁인데, 보통 자 오토바이를 이동시킨 후에 타실 때 있잖아요. 뭐 지금처럼 이제 제가 뒤로 빼서 그리고 오토바이를 지금 탈 건데, 자 여기서 스탠드에 제치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빼잖아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자 이 상태에서 오토바이 그냥 이렇게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스탠드 내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타요. 그럼 뭐 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이렇게 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것도 여러분 일종의 방어운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잘 확인하신 상태에서 스탠드 올리고, 여러분들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해주신 분들께서는 우리 큐제튜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하고 가슴 벅찬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큐제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